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인터넷 강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위에서 제가 IP 주소에 대한 1번 강의에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IP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할당 방식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IP 또는 수동 IP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유동 IP 또는 자동 IP, 동적인 IP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P를 쓸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자, 고정 IP라는 건 뭐냐? 컴퓨터를 켤 때마다 항상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관공서, 정부기관 아니면 학교, 기업체, 회사, 그 다음에 PC방 이런 것들이 다 고정 IP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IP 주소가 똑같아요. 요거 하실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IP 추적이 당하기도 하고 글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동 IP라는 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IP 주소가 매번 다르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켤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KT, SK, LGU 플러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3만원짜리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동 IP를 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용선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씁니다. 전용선. 그런 경우는 이제 고정 IP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P를 컴퓨터가 켤 때마다 매번 다르게 할당해 주면은 이제 뭐가 좋은지 요 개념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IP도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컴퓨터를 킨 거에만 IP를 줄 때 중복이 안 되도록 딱딱 걸러주는 그런 IP 배분 장치 일종의 IP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DHCP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유동 I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떤 ISP 업체가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ISP가. 요거 IP를 한 5,000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5,000개. 그러면 가입자를 정확하게 말하면 5,000명만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5,000명이 동시에 컴퓨터를 켜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켤 때마다 IP 주소를 주는 거죠. 자, 집에 가시면은 이제 모뎀이 있을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 전용 모뎀입니다. 이건 전화선에서 사용하는 모뎀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준 모뎀이 있어요. 그 모뎀에 보면 불이 반짝반짝거리죠. 그리고 외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야, 모뎀에서 이제 공유기 쪽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공유기에 이제 와이파이 뿔 달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PC로 하나 빠지고, 여기로 전화 빠지고, IP 전화, 여기서 또 4포트짜리가 하나가 남을 겁니다. TV로 빠지고, IPTV, PC로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때 저희가 이제 컴퓨터에 전원을 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뎀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전용 모뎀, 여기다 요청을 해요. 야, IP 주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제 컴퓨터를 켜져 있을 때만 IP를 주면 뭐가 좋으냐? 실질적으로 IP를 운영할 때 5,000개 있으면 가입자를 5,000명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P를 키는 컴퓨터에만 주기 때문에 이제 8,000명 그렇게 인원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DHCP는 이제 IP를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근데 좀 겹치지 않게 분할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고스톱을 5명이 치고 있어요. 고스톱이라는 건 원래 3명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명은 뭐예요? 참여를 못하죠. 광만 팔아야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켜있는 컴퓨터만 고스톱을 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등이 표를 나눠줄 때 이 표가 균등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눠주잖아요. 뭐 표를 한 사람한테 뭐 몰아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1등이 표를 나눠주는 방식이 섞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표가 두 번 들어가지 않도록 차례대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1등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DHCP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하시면 여기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IP 주소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ISP 업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이 뭐냐? DHCP, 고스톱 연상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동적 할당이나 자동 할당이나 다 똑같은 말이고, 그죠? 클라이언트가 동적인 IP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럼 뭐 DHCP. 인도우즈 98은 좀 그렇고요. 7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시험이 7이니까 7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는 고객의 일종의 고객, 손님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니까 이 홈페이지가 뭐 서버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한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DHCP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2017년.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문제를 좀 해결해 드려야죠. 아까 1강에서 배웠던 이 부분이죠. 개념이 좀 잡히면 쉬운데 안 잡히면 어려워요. 자,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3회 8번입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DNS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루트 도메인으로 국가를 구별해준다. 최상위 도메인으로 국가 도메인을 관리한다.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IP 주소로 바꿔준다. 현재 설정된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이 뭘까요? 자, 답은요. DNS가 하는 역할은 도메인 네임을 숫자인 IP로 바꿔주는 거죠. 3번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DNS하고 도메인 네임하고 다르죠. 자,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이는 IP 주소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왜 점점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해봤지만 IP라는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P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인터넷이 되는 거고요. 도메인 네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냐. 좀 개념을 좀 잡으시면 약간 설명을 또 드릴게요. 길어질 것 같은데 또 이 도메인 네임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만의 뭔 홈페이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떤 것을 나한테 찾으러 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도메인 네임이 있는 거고요. 나는 없고 주구장창 남의 홈페이지만 찾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도메인 네임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에서 ICANN은 이제 국제에서 관리해 주는 거고요. 국가 도메인이 마지막 나오는 거고, KISA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한다. 현재는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주소 버전 4와 IP 버전 6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점점 IP 주소 6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왜 그런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IP 버전 6는 IP 버전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128비트, 이것도 128비트입니다. 주소 모종 문제와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건 뒤에서 3, 4번은 하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제가 3, 4번으로 바로 왜 그런지 알려드리고 다시 문제를 풀 거예요. 그죠?
인터넷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받아야 되고요. 도메인 네임은 없어도 인터넷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단지 도메인 네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인터넷에 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IP 주소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IP 버전 6와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3, 4번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나머지 이 정리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솔직히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IP 버전 4는 뭐냐면요. 아까 설명 열심히 드렸죠. 8비트짜리가 4도막이 있어서 총 32비트로 구성된 10진수 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때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IP 버전 4가 점점 IP 주소가 고갈되고 있대요. 그 고갈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첫째는 UUIP가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UUIP라는 건 뭐냐? IP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IP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국가 쪽으로 가도 그렇고, 그래서 C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기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총 154대의 컴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근데 154대를 연결하려면 C클래스라는 C등급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254개인데 그러면 100개가 남잖아요. IP가. 그래도 이걸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니? 없습니다. 그 이유는 IP를 구성할 때 이 3개가 똑같고요. 이 마지막 부분만 숫자가 다르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 3개가 똑같으면은 같은 회사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UUIP가 증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가시면 뭐 미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전제품하고도 저희가 이제 통신하는 시절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때 가전제품하고 통신을 무선으로 할 텐데 통신을 하려면 IP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가전제품을 모든 가전제품에 일일이 주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IP가 이제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갈된다. 그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28비트로 확장을 한 겁니다. 128비트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4 곱하기 32를 하게 되면 128이 나오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고요. IP 버전 6는 잠깐 보여드렸죠. 1강에서 콜론으로 IP 주소를 구분을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 E, F까지 해서 16진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128비트로 구성이 돼서 이 4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IP 버전 6가 보안적인 측면이나 더 우수합니다. IP 버전 4보다. 자, 2017년 1회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주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죠? 64비트 주소 체계가 아니라 128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옳은 거네요. 옳은 거.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낮아 상호 전환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호환성이 높습니다. 더 뛰어나죠. 그 다음에 IP 버전 4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리다가 아니라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다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답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 없으니까. 인터넷에 사용하는 IP 버전 6 주소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8비트로 되어 있다. 16비트, 18비트인가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각 부분은 16진수를 표현하고 맞는데 세미콜론이 아니죠. 콜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멀티, 애니캐스트 3가지 주소체계를 여기까지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고요. 주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의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 주소는 8비트씩 16개 부분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8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P 버전 4가 4부분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이제 8부분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매로. 네, 틀렸어요. 이거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는 버전 4에 대한 얘기고요. 네, 호환성이 낮은가 아니라 높은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팁으로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연속적으로 0이 있다 이렇게요. 네, 그럴 경우는 이걸 생략을 하고 그냥 땡땡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곱하기 2를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자, 계속 이제 좀 개념을 잡았으면 좀 빨리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이다. 점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자, 이게 틀렸습니다. 0부터 255까지 해야 이게 256까지가 돼요. 0부터 256이면은 257까지가 되니까 틀렸어요. 답이 2번입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IP 버전 6 주소 비트의 수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IP 버전 4의 4비트 아니 4에 곱하기 32비트를 하면 여기에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자, IP 버전 6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16비트씩 8부분이죠. 이제 개념 잡았을 것 같고요. 세미콜론 아니죠. 콜론이죠. 답은 2번이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주소 문제 해결 맞고요. IP 버전 6 주소 체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 문제 해결 맞죠? 답은 2번이에요. 브로드가 아니라 애니캐스트인데 암기하지는 마십시오. 그죠? 콜론 16진수 맞고요. 16비트씩 8부분 128도. 그러니까 외울 것만 외우고 추가적으로 안 외울 것은 외우지 말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잖아요. 그죠? 거꾸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진수로 표현한다. 벌써 답 나왔네요. 16진수로 표현하죠. 그죠? 여기 6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옳은 거? 옳은 거네요. 그럼 여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틀렸고 128비트라고 했죠. 8도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8 16진수 세미콜론 노 콜론 8개 16비트가 8개 그럼 답이 2번. IP 버전 6가 부족하다. 몇 비트냐? 128 4 곱하기 32 128 이렇게 과거에는 간단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